일본은 해외에 보잘것없는 소국인데도 오히려 때에 맞게 전철을 고쳐서 법을 모방할 줄 압니다. 이게 64년이에요. 1864년이면 아직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지도 않았어. 이제 개국한 지 10년 돼. 1854년에 해리스 조약 통해서 개국은 해서 물론 그러면서 도쿠가와 막부가 배우려고 막 뭐 사절단 보내고 무슨 파리 박물회에도 사람들 보내고 유학생들 보내고 후쿠사와 유키지 같은 사람들이 뭐 분규 사절단 해갖고 유럽을 돌아다니고 이제 미국 갔다 오고 하는 이런 거를 어쨌든 옆에서들이 이제 보면서 이용장 같은 사람이 입장에서는 야, 이미 1864년도에 큰일 났습니다. 일본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.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궁함이 극에 달하면 통하는 짓을 깊이 생각해야 아마도 성대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진짜 얼마나 형편없는데 지금 진짜 궁죽통 여기서 진짜 말 궁죽 너무나 궁한 데까지 가갖고 그때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빨리 하여튼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. 바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용장이 1864년에 합니다. 64년이면 고종이 갓 즉위를 했나? 그렇겠네요. 그러면서 저는 생각컨대 중국이 자강하길 원한다면 외국의 이기를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요. 외국의 이기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기계만 자꾸 사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는,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나 그 제조법만 배울 뿐 그 기술자들을 모두 등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기계를 만드는 기계와 이를 제조하는 사람들 찾고자 한다면 혹은 일과를 전설하여 선비를 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선비들을 죽을 때까지 부귀공명의 목표로 유혹한다면 사업을 이루고 기술을 정밀하게 연마하며 재주를 가진 자들 또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인센티브만 잘 제공하면은 선비들도 서양의 기계 만드는 기계를 좀 만들고 기계 만드는 기계도 그냥 사들여 오는 게 아니라 기계 만드는 기계는 좀 우리도 만들 수 있게 연구 좀 해서 배울 수 있게끔 인센티브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글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때 벌써 이래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홍장의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은 이때에 이 사람은 갓 1864년이면 갓 그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을 했을 때예요. 중국본한테 배워서 자기 안휘성에 가서 고향인 안휘성에 군대를 조직을 해서 향토군들을 조직을 해서 의병들을 조직해서 휘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막강한 그 중국본과 좌종당의 상군, 그 후난 그 군대와 필적할 만한 그런 강력한 군대를 키우고 거기에 찰스 고든 같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양창대, 그러니까 서양 그 부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영국의 최신식 대포와 무기체계를 가지고 태평천국 난을 간신히 지금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를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이때에.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이러는데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지금 갑신정변 나기 20년 전이야. 청일전쟁 나기 30년 전이에요. 이때는 아직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도 안 일어났어.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1894년에 가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중국이 패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기분,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같이 정신없이 넋놓고 앉아 있다가 당한 게 아니라 이홍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. 일본이 따라옵니다. 바깥에서는 배워야 됩니다. 서양의 무기체계 배워야 됩니다. 뭐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이렇게 일찌감치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. 그렇게 힘든 겁니다. 나라 만든다는 게.